이게 지금 언론 노조가 우리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그 제가 1차 기자회견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 제대로 이제 그 녹화되지 못해서 제가 그걸 알리지 못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원주나 이제 강원도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2010년도에 그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광재 도지사였죠. 그때 도지사 후보였는데 이광재 이제 도지사 후보가 그때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였습니다. 그 둘이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여론조사가 그냥 진짜 그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이제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이계진 후보가 좀 앞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판에 가가지고 선거 막판에 3일 전인가? 선거 3일 전인가? 5일 전인가? 5일 전 같네요. 5일 전쯤에 갑자기 그때 이게 담계동이죠. 담계동에서 이제 장미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광재 부친이 이제 이광재 그 아들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장미축제 그 장미공원 그 주변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가 취객에 이제 뭐 소주병으로 뭐 가격을 당했는지 폭행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갑자기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가해자가 소주병을 막 흔들고 할 때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한나라당 지지자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과 없이 그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타버린 거예요. 언론에 타버려가지고 이건 뭐 한나라당 지지자가 소주병 부친을 가격해가지고 영구 불구를 만드는데 대관절 대관절이라나요? 고관절이 이제 그 파괴돼가지고 거의 영구 장애까지 나중에 결론적으로 있게 됐는데 이게 언론을 타버린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 원주에서 시작된 게 이제 점점 언론 타가지고 이 완전히 원주 선거는 동정 여론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삭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 정말 저도 너무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아는 이제 그 경찰분들이나 정보관들한테 내용을 확인을 해봤었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한나라당 진짜 맞냐 하니까 아니래요. 뭐 횡성에서 그 좌파 시민단체 쪽에 환경 쪽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정보 쪽에서도 계속 주시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좌파 진영이죠. 그때 당시 민주당 그쪽에 지지자였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안 나와요. 그 내용이. 정부만 알고 있고. 자, 언론 노조도 이렇게 행태를 합니다. 결정적일 때 일방적인 그 계획된 결국은 그 사건이요 공작이었습니다. 선거 공작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가해자가 저도 몰랐죠. 그때 제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가해자가 결국은 이제 그 사건이 그 부친이 아예 그 고관절이 그때 분쇄돼가지고 깨져가지고 그 골절이죠. 골절을 입어서 그분이 이제 영구장애를 입게 돼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짜고 친 고스톱이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사태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 사건을 계획했던 놈들이 이 사람한테 원래 보여주기 했던 거 다 모른 채 해버리고 나몰라라 해버린 거예요. 왜 언론도 주시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한나라당에서 이계진 졌잖아요. 그래서 이계진만 졌습니까? 그때 강원도 의원 싹쓸이했죠. 민주당 다 싹쓸이해버리고 원주시의 의원도 절반 가까이가 그때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무조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도 돈도 받기라고 해가지고 대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완전 팽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 나름대로 그때 뭐 천주교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나 여기저기 다 찾아봤대요. 원주에 있는 그 좌파 원주 시민연대부터 해가지고 다 찾아갔는데 전부 다 뭐 도와줄 수 없다. 이래가 이 사람이 찾다 못해가지고 학교 선배를 통해서 저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지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때 그 사건의 당사자였다. 근데 너무 억울하다. 날 좀 도와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냐고 알겠다 하면 내려서 만나자.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관련된 현재 법적으로 진행된 사건부터 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파악을 다 받았죠. 네, 그거 다 받아가지고 다 조사해본 결과 보니까 이제 이분이 완전히 골수 이제 그 민주당 성향인 거예요.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니었고. 왜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외쳤습니까? 하니까 그냥 뭐 술김에 뭐 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그 사건도 이 사람은 계속 뭐 이광재 뭐 파렴치한 놈이다. 저는 뭐 도지사에 남겨두면 안 된다.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면서 내가 그렇게 싸워달라고 하길래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도 보니까 가정 형편도 그냥 넉넉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또 자녀도 이제 저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도지사 상대 싸움당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재를 쓰려고 했어요. 중재를 써가지고 당신 생계를 걱정을 해라. 당신이 정치적인 문제를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생계 걱정해라. 그래서 내가 이광재 당시 도지사를 직접 만나서 이걸 중재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보좌관이 원주에 내려왔습니다. 자, 연락해가지고 이런 사건 때문에 한 만났으면 좋겠다. 이걸 터뜨리기 전에.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제가 그때 요구했던 거는 자, 어차피 당신들끼리 아니냐. 이 사람도 당신들 편 아니냐. 난 내용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 생계를 위해서 나는 이거 더 이상 정치 쟁점하기를 원치 않는다. 어차피 당신 당선되었고 당선된 입장에서 다시 재보궐선거를 하면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그 부친이 그때 당시 이광재 부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미 형사건도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으로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을 청구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오도가도 할 데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제가 하면서 그걸 취하를 해주라. 당신을 취하를 하면은 저도 그냥 몰랐던 일로 하고 덮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 수 있게끔만 해주라고 그렇게 내가 물러서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부친이 그렇게 못한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 자기한테.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죠. 자기가 때린 사실이 없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1심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벌금형인가 어쨌든 좀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는데 항소를 해가 항소 과정에서 제가 항소 이유서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도움을 줬어요. 도움 주면서 이제 항소 과정에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종국이 어떻게 결론이 됐냐면은 춘천이 이제 지방법원이죠. 법원에서 판사님이 자 그때 당시에 그 장미공원에서 폭행했던 그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그 1심 법원에서 증언했던 사람들 다시 다 부른 거예요. 다시 다 불러가 다시 증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거, 1심에서 증언했던 거, 항소심에 증언했던 게 다 틀린 거예요. 다. 그 신문 조서까지 다 가고 있어요. 다 틀려요. 여기서 처음에는 제가 지금 봤다. 이 사람이 소주병을 가게하는 걸 봤다. 소주병 내일 치료하는 모습을 봤다. 해놓고서 나중에는 자기는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어렴풋이 본 것 같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도 본 거로 얘기했다. 말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항소심이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그 간접 증거인 이제 증언들이 번복이 돼가지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범죄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 판결했어요. 무죄 판결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광재 그때 당시 도지사는 자기 이미 그 선거법에 대부분의 계류 중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낙마해갔다 재보궐선거 치우게 됐는데 이걸 보시라고요. 이런 기막힌 일들이 원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자회견 했습니다.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 내용 다 공개를 했어요. 그 항소심에서 아무도 보도 안 합니다. 아무도. 그 원주 시민과 강원도민 눈뜬 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언론이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면은 정치 권력과 이제 야합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들을 벌여줄 수 있는지 이런 기막힌 일들을 벌이집니다. 이걸 지금 원주 시민과 강원도 도민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 책임들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 그 가해자가 항소심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저보고 손을 떼라더라고요. 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죠. 아니, 판결도 안 나왔는데 왜 손 떼라고 하냐. 그냥 싫대. 자기 문제가 인터넷에 이제 왜냐면 제가 기자회견 했던 것도 인터넷 다 올려놨기 때문에 관련 자료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게 싫대. 아니, 당신이 동의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동의하고 서명 다 있고 다 하지 않았냐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저를 이제 나중에 협박을 하더라고, 저를. 자기가 준 서류 다 내놔라. 난 저거 못 준다고 했죠. 줄 수가 없죠. 왜 이미 법제 진행된 사건인데 다 줘버리면 어찌 되게 다 덮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끝까지 내가 안 주고 했는데 이놈 저를 협박하길래 내가 그 내용을 협박한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변호사, 지역의 정보관, 경찰들 다 뿌려버렸어요. 자, 네가 날 협박은 날 죽일 때면 죽여라. 너라는 건 지목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고. 그냥 그다음부터 이놈이 저를 못 건들더라고. 그러다 보면 결론은 이제 이거는 제가 추측입니다. 예상컨대 거의 그 공작 선거, 그 선거 공작이죠.
딱 이제 그놈들이 이제 이광재 후보가 그때 이제 손가락 잘린 그것 때문에 자른 것 때문에 그 병영 그 면할 목적으로 안 갈 목적으로 손가락 자른 것 때문에 이제 지지율에 이제 흔들릴 조짐이 보이니까 그 사건을 터뜨렸는데 막상 터뜨려버리니까 이게 그 부친이 너무 큰 이제 연구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고관절이 골절이 돼버렸으니까. 연구장애 돼버리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 언론에 보는 눈들은 있고 돈은 주기로 했는데 대가는 주기로 했는데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냥 저 한 사람 그냥 외면 버려버리자. 외면하면 이제 조용해지겠지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저를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연결이 되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권력 가지더라도 저는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개하고 나서버린 그 사람들이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이광재가 낙마를 하고 다시 재보궐선거를 했죠. 최문순 지금 도지사 그때 나올 때 그때 선거 기간 중에 제가 집회를 했었거든요. 집회를 해가지고 이광재 부친 정치 테러 사건은 거짓입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가 뿌리면서 했었어요. 그때 뭐 선관위에서도 이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까지 경고를 했지만 왜 이거는 이광재 선거 아니잖아요. 최문순 선거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최문순 후보한테 자 이런 내용으로 내가 집회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만약에 이광재 후보를 자꾸 이제 동정 여론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원치 않지만 이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된다. 그래서 당신이 TV 토론이나 그래서 절대 이광재 언급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가해자인 이 사람에 대해서 빨리 법적인 모델 그걸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럼 나 저 집회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최문수 후보 쪽에서 이제 이런 방구도 없이 제 글을 삭제시켜 버리더라고요. 물론 삭제시키면 집회해도 되는 걸로 동의하는 것으로 가져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집회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선거 기간 중에 제가 전단지까지 뿌리면서 아마 원주 지역민들 중에서 본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는 한 줄도 안 나갔어요. 선거 기간 중에, 네? 재보궐 선거 기간 중에 그래도 이광재 전 도지사에 대해서 그 사건이 거짓입니다는 내용을 한 10여 차례 집회를 하면서 전단지까지 한 4,000여, 8,000여 장을 만들어서 뿌리면서 했는데도 언론에서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이게 언론의 공정성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언론이 원주 지역 언론 기자들이 제정신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자행됐었습니다. 자, 언론 노조가 자행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일일이 다 그러나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자,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원주 시민 여러분, 이번 4.13 총선에서도 언론들이 어떻게 거짓으로 선동하는지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미리 짐작컨대 야권에서 지금 여권에서는 당내 갈등을 계속 부각시킬 것이고 야권에서는 막판 가가지고 단일화, 뭐 국민의당하고 더민주당하고 단일화 이슈를 계속적으로 보도할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력을 상실케 합니다. 그냥 아이고 뭉치면 살고 떨면 죽는다 뭐 이러면서 단일화의 그 이슈에만 파묻혀가지고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로 하여금 묻지마 투표, 그냥 이제 무책임한 투표를 던지게 합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예요.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한 표를 못 던질 것 같으면 기권하십시오. 저들이 선동한다 하는 게 결국 그들은 놀림감이 됩니다. 그러다가 철저히 이용을 당하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철저히 폐기 처분시키는 게 저들입니다. 원주 시민들, 제가 오늘 시민들께서도 제가 오늘 기자회견한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행실본 이제 행동하는 양심 실천노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들이 영상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했던 내용들 진실을 보시고 더 이상 이 거짓된 세력들에 의해서 진실이 덮이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나라가 끝장납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